끈기와 끈기 사이에 묘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기술. 앞에 끈기. 반응 보셨어요? 네, 끈기와 끈기 사이에 묘기.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죠? 표정이 너무 좋아요. 민 대표님 뵈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또 날씨도 좋고 네. 또 책이 생각보다 인기 폭발이에요. 네. 지금 그것 때문에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순위가 꽁충꽁충 뛰어요? 역시 제목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앞으로 제 직업을 바꾸려고요. 뭘로요? 제목 디자이너. 책 내시는 분들 내 앞에 줄 서시오 뭐 네, 이런 네. 거예요? 역시 제목은 네. 제 목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로 이번 제목 정말 제가 책 보는 순간에 저는 솔직하게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지치지 않고 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거의 한 5년간 이 회사를 지금 운영하면서 그 마음 하나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끈기라는 이 단어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끊어내야 되나에 대한 되게 큰 물음표를 던져주셨어요. 네, 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시작한 일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끈기보다 끈기가 특별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네. 되신 거예요? 약간 정상적인 발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네네. 보통 성공 그러면 뭔가 좋든 싫든 일단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그런데 또 우리가 중도에 뭔가 다른 일 때문에 어떤 자기 내면적인 어떤 외부의 환경적 여건 때문에 끈기를 발휘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실패하면 뭔가 사회적인 낙오잖아.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성공은 끈기에서 나오지 않고 끈기에서 나온다는 일종의 끈기의 역설을 제가 주장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민 대표님한테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정상에 간 사람은 정상입니까? 비정상. 비정상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정상적인 발상에 물음표를 던져서 진짜 성공은 끈기의 산물일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봤는데 사실은 끈기의 산물이 아니라 끈기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에 끈기보다 끈기라고 하는 간단한 문구가 사람들의 심장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끈기를 발휘하는 사람들한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서두에 한번 들어보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그 반환 시간이 1시래요. 오후 1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상이 100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1시야. 그럼 민 대표님은 5년간 이걸 준비했는데 정상이 지금 100m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반환 시간이 1시야. 그럼 올라가시겠어요? 내려가시겠어요? 야. 네. 마음은 가야 될 것 가야 같은데 돼. 저는 이제 끈기와 끈기를 읽었기 때문에 끊어야 이거 되겠다. 안 내려가면 나 죽는구나를 이미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는 올라갔을 것 네, 같아요. 거의 저부터도 일단 정상이 100m밖에 안 남았는데 1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간다는 거예요. 끊지 그치. 않고. 그런데 통계적으로 1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간 사람들은 네네. 거의 100%다 죽었고요. 거기서 정말 딱 용기를 발휘해서 끊고 내려간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100m 100m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 정말 그 정상을 앞에 두고 끊기로 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걸로 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끊고 잘 내려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 사례를 들면 어부가 이제 고기를 잡는데요. 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막 계속 잡다가 정말 노련한 어부는 더 이상 고기 잡는 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잡으면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예, 고기를 계속 잡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배가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욕심을 딱 끊고 이제 노련한 어부는 그렇고요. 초보자들은 많이 잡히니까 그죠, 계속 그죠. 잡다가 그걸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내려가는 것, 끊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인 것 같고 갑자기 이제 이런 시가 떠올랐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배한봉 시인이 있어요. 네네. 배한봉 시인이라고 목탁에 상응하는 언어를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육탁이라고. 이분이 이제 새벽 시장에 가서 보니까 고기들이 그 밑바닥을 치면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잠깐 제가 그 시를 짤막한 시인데 한번 네네. 읽어드릴게요. 예, 육탁이라는 시인데요. 새벽 업한장 어선에선 막 쏟아낸 고기들이 파닥파닥 바닥을 치고 있다. 육탁 같다. 더 이상 칠 것이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의 바닥.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네. 그러니까 밑바닥을 칠 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젊은이가 수영을 하다가 이제 물에 빠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막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한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노인이 그냥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젊은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젊은이 밑바닥을 보게.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힘을 쫙 빼고 밑바닥에 딱 치고 솟아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잘 올라간 사람이라기보다 잘 내려간 사람. 한번 보세요. 사고가 등산할 때 사고 날까 많이 날까요? 하산할 때 사고 많이 날까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하산할 때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등산할 때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정상을 정복했다. 근데 나태해지기도 하고 이제 긴장감이 쫙 풀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려갈 때 사고 많이 난다는 거고요. 비행기도 이륙할 때 사고 많이 날까요? 착륙할 때 사고 많이 날까요? 착륙할 때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잘 내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것은 포기하고 뭔가 일이 안 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추락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더 잘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뺀 다음에 밑바닥에 다시 한번 정상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지 절치부심하는 그런 희망의 터전이 저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아무튼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음표를 던져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화두를 제가 한번 던져보려고 했는데 일단 초반 반응으로 봐서 성공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 이제 나갈 때쯤에는 1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 네. 그 책 내용 중에서 그 비행기가 그 자의로 내려오면 착륙이고 네. 타의로 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냥 내려오게 되면 이제 추락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려올 때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겠구나. 휘둘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해서 교수님의 그 지나간 어떤 세월들을 옆에서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제 숱한 시련과 역경을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오늘의 대학 교수님이 또 되셨는데 사실은 그 과정이 끈기로 이룬 어떤 성취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끈기로 또 인생의 방향 전환을 한 사례가 또 있으실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용접공 출신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그야말로 이 책 제목과는 거꾸로 끈기의 산물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련과 역경을 견디면서 끊지 않고 끈기를 발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왜 끈기 아니고 끊기냐 그러면 올라가서 사다리 차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인생에서 여러 번 끊은 게 있는데 그중에 딱 인생에 3가지 정도만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저는 이제 제가 대학 교수가 된 첫 번째 비결은 책을 읽었거든요.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었는데 저처럼 공고생이 고시 공부한 합격 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제 한양대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천만다행으로 법학과 점수가 안 나서 한양대 교육공학과를 신설학과였거든요. 천만다행으로. 근데 그 당시 한양대학 교육공학과가 미달이어가지고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잖아요. 천만다행으로. 네, 천만다행으로.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들 좀 미달인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결단은 고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고시 공부를 끊어버리기로 포기하기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민 대표님 여기 와서 이렇게 저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끊었던 사례는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 어차피 뭐 인생 과거 다 지나간 거니까 제가 고2 때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안타깝게 소주를 못 마셔요 지금. 그때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병으로 마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고3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거든요.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제가 삼성에 있을 때까지도 피웠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저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내가 오줌을 끊을 테니까 아빠는 담배를 끊자. 와 이거 엄마가 어떤 나한테 작전을 보낸 거인지 그래서 서로 끊었잖아요. 아들은 오줌을 끊고 나는 담배를 끊고. 아버님 괜찮으시죠? 우리 아들 벌써 며느리 생겨가지고 제가 또 비보가 날라왔어요. 할아버지가 된다는. 아무튼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끊어버린 거는 담배를 끊은 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와인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건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또 끊은 거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드럼 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술 먹다가 야 우리 밴드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드럼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 보컬 뭐 이렇게 기타 치고 이렇게 해서 밴드를 한 3년간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러머가 밴드를 이렇게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보니까 저런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보컬들이 내 드럼에 맞춰서 이렇게 참을 막 그러니까 박치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 제가 공연을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근데 공연하기 전날 항상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응? 아. 강연하기 전날은 심장이 떨리고 여기 오늘 온토리 TV 이거 녹화로 올 때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심장 떨리는 일은 끈기를 발휘하고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간 드럼을 연주한 다음에 아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공연은 나한테 안 맞는 거구나. 그래서 다리 떨리는 일은 끊어버리고 강연하기 전날은 진짜 심장이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중들을 제 아름다운 유머로 사람들을 다 잡아뜨리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드럼을 끊어버린 거 이게 제 인생에서 세 번째 끊기를 잘해서 오늘날 또 이렇게 강연을 잘하게 된 비결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끊기를 잘해야 된다. 네. 다리 떨리는 건 끊어라. 네. 자,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는 이제 생각의 옷이기도 하지만 생각의 또 감옥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예를 들면 뭐 성공은 끈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끈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또 실패자로 또 낙인을 네네. 찍어버리잖아요. 통념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성공, 행복 여기에 대한 그 재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어떤 언어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굉장히 품격 있게 사람들한테 전달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진짜 생각의 옷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역발상을 해보면 언어는 또 생각의 감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언어의 개념적 정의에 갇혀서 살거든요. 그럼 사람들한테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언어에 갇혀 있어가지고 평생 돈 벌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성공은 어떤 게 성공일까? 그다음에 진짜 행복은 어떤 게 행복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러면 성공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를 다양하게 하면서도 결국은 그 실패 속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제가 기억에 김현수 씨 소설가 책에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fail이라는 단어가 뜬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fail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다시 물어봐서 실패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다시 하라는 거잖아. 아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정의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실패의 정의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는 뭔가 성공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완전히 엄청난 그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부정적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성공의 뒤안길에 보면 이렇게 실패라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시험에 계속 실패라는 거예요. 응? 불합격을 벌써 100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나는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시험에 안 되는 노하우 100개를 알아냈을 뿐이다. 이렇게. 긍정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실패라는 걸 먹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 백화점에 가보면 그 마네킹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표정이 밝아 보이고 멋있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마네킹 뒤에 혹시 가보셨어요? 뒤에 이렇게 시침이 꽂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무수히 많은 이런 아픔과 통증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웃고 있잖아요. 진짜 성공은 이렇게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사는 거구나. 최근에 제가 이적의 단어인가요? 이적의 단어라는 책에 보니까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나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도 안 만나면서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보면 얼마든지 성공의 가능성을 다른 각도로 이렇게 열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성공을 뭔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행복이라는 거는 어떤 게 진짜 행복일까? 우리 민 대표님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요. 저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좋아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그 순간순간 좋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행복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루 동안 감탄사 개수가 많은 것 같아요. 야, 오늘 날씨 죽인다. 맞아. 예.
죽인다는 말이 감탄사로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아침 먹는 시간. 아침을 느긋하게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기 행복합니다. 근데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굶고 그냥 어떤 사람은 운전하면서 빨간불 켜있어 이렇게 죽을 짜먹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행복할까? 그래서 저는 행복을 목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목표 달성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목표를 달성했는데 또 목표가 또 생겨요. 네? 그래서 목표 달성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거를 숙제처럼 하지 않고 축제처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목표가 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인 것 같아요. 저도 예를 들면 재밌게 끈기보다 끊기라는 책을 썼는데 책을 쓴 게 이제 부산물인 거죠. 네? 제가 막 책을 쓰겠다. 제가 무려 지금 97번째 책을 썼잖아요. 네. 97번까지 책을 쓰겠다라는 목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재밌게 썼는데 그리고 이 책 내용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막 강연을 재밌게 해줬는데 끝나고 또 사람들 용돈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취미가 직업인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했는데 그 부산물로 돈도 벌리고 부산물로 아름다운 친구도 생기고 부산물로 이렇게 삶이 하루하루가 심장 뛰는 감탄사 개수가 많아지고 저는 이런 게 진짜 성공이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네. 교수님 이건 사실 저희 이제 대본에 없는 질문이긴 한데 모든 책을 쓸 때 처음부터 그렇게 다 즐겁게 즐기듯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책은 저의 질문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쓸 때 큰 화두를 잡잖아요. 주제를 잡은 다음에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끈기보다 끊기 책도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진짜 성공은 끈기의 산물일까? 끊기의 산물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주변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끈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요즘에 아직도 그릿이라는 책이 그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릿의 적용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붙잡고 끈기를 발휘하면 인생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끈기를 발휘해야 될 그릿의 대상은 뭐냐면 내가 하면 행복하고 나한테 의미 있고 재밌는 일들을 잡아가지고 그거 이해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코나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나한테 기쁨을 주는 관계는 계속 만나고 나한테 슬픔을 주는 관계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끊기의 대상은 나한테 슬픔을 주는 관계. 이게 딱 끊기의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끈기와 끊기를 잘 구분해서 어디를 끊고 어디를 끊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한테 뭐 슬픔을 주는 사람, 어떤 아픔을 주는 사람, 내 마음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끊는 것 자체도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끈기와 끊기 사이에 묘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기술. 앞에 끈기. 반을 보셨어요? 네, 끈기와 끊기 사이에 묘기.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무엇을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요? 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가장 통렬한 아픔 플러스 더불어서 가장 즐거운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만나기 전에 밥맛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떨리거나 아무튼 머리 통증이 아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 며칠 전부터 막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장이 떨리고 빨리 만나야 되는데 왜 이 날짜가 안 오는 거야? 막. 그래서 민 대표님 혹시 그 밥맛이 없는 사람 보면 밥을 먹어봐야 알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어보면 알 수 있나요? 밥 먹기 전에 이미 먹기 전부터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약속 잡는 것부터 이제 약속 잡는 것부터.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가 정말 끈기를 발휘해야 될 건지 끊어야 될 건지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면 제가 만난 인간관계가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정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만나는 인간관계를 깨끗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인간들을 다 끊어버리고 저한테 코나투스,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기쁨을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나고 슬픔과 아픔 이런 걸 주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 보면 밥맛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 정말 밥맛이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을 꼽아보면 앞으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민 대표님 몇 살까지 살지 혹시 아세요?
그걸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쵸. 오늘 저하고 대화하다가 음. 제 대화에 너무 감동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네. 밥 맛있는 사람을 만나서 밥을 맛있게 먹고 밥 맛없는 사람은 끊어버리는 거. 이게 첫 번째 끊어버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끊어야 될 거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통념. 그다음에 습관적으로 생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30년 동안 키워온 개 두 마리 이름이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어요. 다 키우시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새로 생긴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네. 참견이라고. 아, 참견하면 MZ 세대가 퇴사한다잖아요. 참여시키면 출근하고. 그래서 그 세 마리 개는 끊어버리고. 근데 통념 중에 제가 재미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처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에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거기 새가 갈매기거든요.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거기 갈매기는 근시예요. 근시라서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리처드 바크한테 편지 쓰려고 했더니 그놈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도 못 쓰고 혼자서 막 그냥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알려줬어야 되는데 제가 또 지식 생태학자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갈매기가 근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 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신념 이게 통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통념은 통렬하게 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평생을 끌고 가면서 그렇죠.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네. 있잖아요. 그런 용기들도 맞습니다. 필요할 것 우리가 같습니다. 저 설날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밥 맛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밥을 먹을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나하고 굳이? 코드도 안 맞고 막 감정 상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느냐고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역으로 끊지 말고 끈기를 발휘해서 더욱더 열심히 좀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뭐 심장 떨리는 일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낯선 마주침. 어디 여행을 떠나서 낯설게 마주치거나 아니면 나한테 밥 맛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생각하면서 그 사람하고 마주치거나 또는 어떤 책을 읽다가 이렇게 저는 이걸 전문 용어로 인두 같은 문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와, 내 심장을 뜨겁게 달구는 내가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걸 절묘하게 표현했지? 그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 심각한 좌절감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놈의 문장을 내가 평생 인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책과의 마주침, 낯선 사람과의 마주침, 그 다음에 낯선 환경과의 마주침 이런 마주침은 끊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주친 것만큼 내 머릿속에 새로운 깨우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 대표님 앞으로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은 그만 맞으시고 마주침을 맞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자꾸 마주침하고 있잖아요. 마주침. 네. 네. 저는 또 하나 끊지 말고 계속 해야 될 거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꼰대로 전락하잖아요. 예? 꼰대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입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출력만 강력하게 살아나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이 낡아 빠지고 아까 몸이 늙는 거는 조금 이렇게 막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이 낡아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낡아 빠지는 거를 방지하는 강력한 방부제가 저는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끈기를 발휘해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는 거. 나이 들수록 우리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 이렇게 멘탈도 점점 건강해지고 내 생각도 이렇게 점점 그 익은 생각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교수님 이 책에 이제 초반에 보면 경제 빙하기가 온다고 이제 네. 강조하시면서 사실은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맞겠지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었는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주고 네. 계세요. 구체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일까 답을 좀 주세요. 네, 경제 빙하기라는 게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근데 경제 빙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겨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봄이 오지 않고 겨울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난생 처음 경험해 보는 어떤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경제 빙하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제 빙하기가 아니었을 때 생각했던 사고방식, 했던 비즈니스 방식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보지 않는 이상 심각한 위기가 반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업의 본질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호텔은
숙박업일까요? 추억 재생업일까요? 경제 빙하기 아닐 때에는 숙박업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숙박업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객들을 얼마나 많이 불러다가 우리 호텔에다 잠을 재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경제 빙하기가 오니까 사람들이 잘 안 와요 호텔에. 그래서 업의 본질을 바꿨어요. 이렇게 우리 호텔은 숙박업이 아니라 추억 재생업이야. 그래서 고객들을 우리 호텔에 모셔다가 정말 난생 처음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왼쪽에 숙박업이라고 했을 때 그 생각하고 비즈니스 방식하고 추억 재생업이라고 그랬을 때의 생각하고 사고 방식이 혁신이 일어나거든요. 전면적으로. 그쵸. 예. 또 예를 들면 우리 민 대표님 그 남편분께서 당신은 우리 집에 최고 재무 책임자야. 그래서 CFO라고 업의 본질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민 대표님은 그때부터 이제 파이낸셜리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식을 언제 뺄까, 집을 언제 부동산 이렇게 이제 머리가 그쵸. 부동산 돈으로 돌아가는데 남편분이 한잔 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당신 우리 집에 재무 책임자가 아니고 최고 행복 책임자라고 업의 본질을 바꿔준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민 대표님은 이제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까, 우리 가정을 세계 최고의 행복의 어떤 터전으로 만들까 이렇게. 그래서 이 업의 본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네네. 우리의 생각과 비즈니스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또 하나 이제 뭐 틀에 박힌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빙하기가 올 수 있을수록 제가 만든 언어는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우찌다 다츠루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그분이 만든 언어 중에 지성의 폐활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성의 폐활량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지성의 폐활량이 작으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고 위기가 자꾸 가중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의 폐활량이 큰 사람들은 위기가 올수록 조급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복잡하게 매달린 실타래를 하나씩 조금씩 풀어내는 지적 인내심을 지성의 폐활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의 폐활량이 큰 사람들의 특징은 평상시에 인문고전 독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 책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고 쉼호흡을 크게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참고로 2010년 칠레 광부인가요? 그 33명이 땅속 790m 갇혀 있었잖아요. 그때 땅속 경력 50년 된 사람은요. 땅이 꽉 무너졌는데 당황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분은 너무나 땅속에 갇혀버려가지고 야 언젠가 뚫릴 거야. 근데 땅속 경력 1, 2년 된 애들은 막 그냥 죽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두드리고 야 기다려 다 햇빛이 들어올 때가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시련과 역경을 많이 경험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고 이런 위기가 올수록 이전과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사유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지성의 폐활량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 지성의 폐활량은 많은 경험들 경험과 그리고 공부, 책, 독서 이런 데서 나온다. 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교수님의 책 끈기보다 끊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생각의 어떤 전환점들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네.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